얘가 겉으로 보기에는 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한글이 아니라 문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자들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이제 내가 검사를 받으려면은 일단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어야 됐어요. 방금 LFI 했을 때처럼. 근데 다들 행동력이 첫 지문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달아있는 기분이 드는데 던파할 때 던파라는 게임에서 이제 하루 행동력이 100 정해져 있는데 그 행동력을 던전을 보는데 쓴단 말이야. 그게 다 달면은 못 써. 다음 날에 돼가지고 행동력을 충전해주기 전까지는 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요걸로 인해서 이거는 어떤 녀석이었어? 간단하게 얘는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은 충분히 있어서 검사선의 발색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가였어. 직접이나 경쟁 방식에서. 근데 여기에서 일단 양성이 나왔거나 혹은 밀접 접촉자일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굉장한 위험군이잖아. 위험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없다고 하더라도 너는 지금부터 아주 미세하게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PCR 검사를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얘도 코에다가 넣고 시료에 얘를 타서 그 이후에 검사를 하는데 얘는 검사를 하려면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은 증폭할 수 있대요. 근데 LFIA 같은 경우에는 증폭 이야기가 없었잖아. 얘는 충분히 없어도 너가 걸렸을 것 같다. 그러니까 증폭을 해서라도 찾아보겠다야. 증폭을 안 하면은 LFIA 키트에서는 나오지도 않을 정도지만 위험하니까 해보겠다지. 그래서 PCR은 대신에 알고 있어야 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결국은 DNA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DNA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쓱 던져줍니다. 이 과정에 해당하는 뭐 주형 DNA, 프라이머, 표적 DNA, 뭐 중합 효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을 던져주는데 요 1문단에 나와 있는 것들만 읽고서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2문단에서부터 다시 과정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줘. 그래서 1문단에서는 쓱 읽으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야. 기술 지문, 과학 지문, 경제 지문 이런 데서 읽으면서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게 글자인 건 알겠는데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게 내 머릿속에 잘 안 짜요. 그럴 경우는 걔를 계속 보지 말고 일단 넘어가. 내가 이걸 일단 봤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요 녀석도 그래요. 1문단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뺏겼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문단을 오래 봤을수록 얘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면 1문단에서는 큰 그림이 안 나와. 너무 크게만 줬어. 너무 크게만 줘서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찌됐건 필요한 녀석들,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봤다 치고 이 문단부터 갈게요. PCR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선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위를 보면은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뭐라 그랬어? 주형 DNA라 그랬지. 주형 DNA.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중가닥 DNA는 주형 DNA입니다. 주형 DNA지만 주형 DNA 그냥 생략하고 이중이라고만 할게요.
이중 가닥 DNA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있는데 얘를 열을 가해가지고 분리한대요. 요런 느낌이었는데 얘가 요렇게 됐겠지. 그래서 분리를 하면은 단일 두 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 맘대로 하나 가정을 하면 이 전체가 전부 다 복제하고 싶은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표적 DNA일 텐데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한 요 정도가 내가 복제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게요. 요 정도가 복제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표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는데 이 프라이머는 위에서 뭐라 그랬어? 양쪽 끝에 결합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프라이머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프라이머가 결합을 한다. 이 이후에 DNA 중합 효소, 그러니까 1문단에서 이야기한 거랑 2문단에서 이야기한 거랑 합쳐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1문단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냐? 그쵸? 중합 효소에 의해서 복제가 된답니다. 복제가 돼서 어떻게 돼?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요런 녀석이 하나 생길 거고 요런 녀석이 하나 생길 텐데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중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중이 하나였는데 이중이 두 개가 됐네. 요걸 한 사이클을 이룬다라고 하고 요 사이클마다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다음 사이클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제 이거 할 수 있겠지? 똑같이 시작만 두 개가 되는 거야. 시작만 두 개가 되는데 얘는 이중인데 열을 가해서 분리를 시키면 단일 그리고 표적이 들어있는 단일 얘를 푸 해가지고 중합효소를 해서 복제를 하면은 이중 여기까지가 또 복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배가 된다. 한 사이클마다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학할 때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잖아. 국어라 가지고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지 수학할 때는 되게 많이 했어. 이러한 식을 표현을 해보시오. 처음에 시작점을 x라고 했을 때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혹은 사이클이 n회 반복될 때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식을 세우면 x 곱하기 2의 n승은 y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y는 사실상 정해진 거란 말이야. 왜? 요게 특정 발색도까지 간 반복 횟수를 CT값이라고 하자며 특정 발색 수준은 또 y값이 정해져야겠죠. 이게 뭐였어? 얘 개수였잖아. 얘 개수가 일정 이상 늘어나야 특정 발색도를 띄겠지. 개수가 채워져서
그때까지 얼마나 몇 바퀴를 돌릴 거냐. 그렇다면은 시작 x가 클수록 n은 작아지겠지. 그쵸? 맞아? 1, 2가 있다고 쳐봐. 8로 도달을 시켜야 돼. 사이클 몇 번 돌려야 돼? 한 번, 두 번, 얘는 세 번 돌려야 되지. 시작값이 클수록 사이클을 돌리는 횟수는 작아진다. 요 이야기를 계속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하고 있고 얘로 이제 3점짜리 보기 문제도 내는 건데 지금 맨 끝부분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한 거야. 요렇게 나온 겸. 근데 이런 게 수학에서 나오면 식은 다 세울 수 있잖아. 국어니까 못 보는 것 뿐이라고. 이제 전통적인 PCR 이야기 다시 이 문단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전통적인 PCR 같은 경우는 PCR의 최종 산물이래요. 최종 산물이 뭡니까? 최종 산물이 여기에서 최종 산물이 있는데 여기 뭘 의미해? 충분히 증폭되는 거. 이 곱하기 2가 계속 반복돼가지고 충분히 증폭되는 것을 최종 산물이라고 치고 전통적인 PCR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발생을 시킨다 이거예요. 발생. 근데 실시간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대. 시료의 표적 DNA 양이 뭘까? 시료의 표적 DNA 양이 뭐야? 시료가 뭐였어? 시료가 요거였습니다. 코판 면봉을 섞은 바로 여기에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시작할 때 요걸 어떻게 알아? 요걸 어떻게? 혹은 뭐 얘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 얼마나 감염이 많이 됐는지도 다르고 어떻게 알겠어? 지금 이 x 값을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잖아. x 값을 알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충분히 진행이 되는 것을 8이라고 했을 때 사이클을 몇 번 돌린지 우리는 안단 말이야. 그치? 사이클을 몇 번 돌렸을 때 얘가 8로 도달하더라. 사이클을 한 바퀴 돌렸는데 8이더라. 아 그러면은 내가 넣은 시료는 4겠구나. 사이클을 두 바퀴 돌렸는데 8이 되더라. 아 그럼 시료는 2 곱하기 2의 2승은 4니까 8이니까 시료는 2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알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발색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 발색의 과정이 다르대요. 기억과 니은은. 기억은 어떻게 할까? 기억이라는 녀석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죠. 얘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대요. 여기서 이중가닥이 한 사이클 내에 어디 있었어요? 맨 처음 시작점과 복제된 맨 끝에 있었죠, 사이클에서. 근데 이 중에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을 한대요. 새로 생성된 게 뭐야?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지. 이중을 단일로 가른 다음에 생성을 했으니까 이 둘 다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한 사이클의 끝에 발색을 계속 바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아 얘가 증폭이 됐구나. 2개만큼 밟다가 4개만큼 밟으면 증폭이 된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은 첫 사이클에서 이미 알 수 있게 된 거지. 요게 이제 실시간 PCR의 장점인 겁니다. 원래 PCR은 뭐야? 충분히 복제가 돼서 최종 산물을 발색시켜서 아 이만큼 밟구나 너는 감염이다 라는 것을 정해주는 거였다면은 실시간은
중간중간마다 확인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 돈이 더 듭니다.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얘는 뭐 단점이 있대. 아까 이야기했던 단일에 프라이머가 붙는다 그랬는데 보통 요렇게 붙잖아. 보통 요렇게 붙는데 신기한 거는 얘를 이제 글자로 쓰면은 프단프인데 얘가 복제가 돼서 이제 프단프가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단일 가닥이 없어도 프만 붙을 수가 있대. 얘가 복제가 돼도 이중이 된대. 요런 것을 이제 뭐 이중 가닥의 뭐 이합체? 이중 가닥의 이합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찌 됐건 간에 표적 물질은 없는 거잖아. 이 빨간색이 없는 거잖아. 표적 물질이 없는 경우에도 어쨌든 이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해서 이중을 만들어도 여기에까지 결합을 해버리니까 이러면은 이제 바이러스를 찾은 게 아니라 프라이머를 찾은 거니까 되는 거지. 요 경우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형광표식 탐침 니은은 이 단점을 당연히 극복해야겠죠? 그래서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뭐 단일 가닥 DNA의 단편인데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은 이 중간 부분이겠지? 프라이머는 양 끝에 붙으니까 중간 부분에 뭔가 요렇게 생기고 프라이머가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표적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붙는데 그래서 얘가 복제가 되면 요런 느낌이 되겠죠. 요런 느낌이 이렇게 복제가 되면은 귀신처럼 알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원래는 이 붙어있을 때까지만 해도 형광과 소광이 합쳐져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서 떨어진 후에는 형광과 소광이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한대. 되게 신기하지 않니? 결국 뭐예요? 얘는 프라이머에 붙을 수도 있다는 기억의 단점을 극복한 거죠. 어느 과정에서 얘는 붙고 떨어질까? 어느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붙어서 뭐 붙고 그리고 복제되는 요 과정 혹은 이중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의 어딘가에서 니은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표적 DNA가 증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신기하잖아요. 요 단점을 극복했죠. 결국 기억이 가지는 프라이머에 붙을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했는데 단점을 극복하려면 돈을 더 써야지. 얘가 더 비싸대. 그리고 이제 A 부분인데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 양에 비례하니까 초기에 많으면은 사이클을 돌릴 때마다 2배가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무조건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초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배를 곱해주니까. 그래서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는데 이거는 곧 표적 DNA의 양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특정한 발색도, 아까 말했던 이러한 특정한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사이클의 바퀴 수를 바로 CT 값이라고 한다. 이 CT 값은 당연히 초기 뭐라고 해야 되니? 초기 표적 DNA 농도가 높을수록 얘는 곱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적게 될 거고, 낮을수록 당연히 많이 돌려야 됩니다. 곱하기 2를 계속 해야 되니까. 요걸 가지고 3점짜리 보기 문제를 보면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칠판이 굉장히 더럽구만.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 A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A랑 B 보기 2에서 지금 뭐 이 보기의 나머지 이야기는 지금 요거 하겠다는 거잖아. 실시간으로 요거 하겠다는 건데 A랑 B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는 A가 더 높다 그랬죠? 초기 농도. 얘를 그냥 2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하고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발색도를 8이라고만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물론 뭐 이렇게 숫자를 뭐 언제나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아 2야. 그러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 말은 어렵지만 어떻게 돼요? 한 사이클에 2배씩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이 있다고 칩시다. 곱하기 2 하니까 4가 되고, 아까 여기 했던 거 똑같죠? 2가 되고, 여기에서는 8이 되고, 여기에서는 4가 되고, 8 도달했네? 근데 얘는 한 번 더 돌려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1사이클 때 2, 2사이클 때 4. 끝입니다. A의 CT 값은 2예요. B는 1사이클 때 하나가 늘어나고 2사이클 때 둘이 늘어나고 3사이클 때 4가 늘어납니다. B의 CT 값은 3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치 CT 값이 같은 것처럼 나를 물어보는 문장에서는 나와 있지만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둘은 초기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CT 값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CT 값은 결국 CT 값은 다르지만 발색도는 같아지게 만드는 거죠. 이 둘의 CT 값은 다르지만 CT 값을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온 발색도는 같기 때문에 A가 B와 같겠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T 값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가나다 중에서 나가 제일 먼저 보여야 돼요. 가를 봅시다.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B보다 많겠군. 가를 보면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A가 B보다 작겠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3개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17번은 답이 그래서 2입니다. 2. 답이 2번이고요. 그리고 14번은 답이 1인데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형 DNA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 주형 DNA가 나오고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하니까 14번에 1번 선지에서는 1문단에서 주형 DNA는 표적 DNA를 포함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프라이머 이야기를 하면서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하다. 프라이머의 일부분이 표적 DNA와 동일하다가 아닙니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 DNA의 모두가 표적 DNA란다. 프라이머의 모두가 표적 DNA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를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15번 요거 아까 LFI 히트 할 때도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랑 니은 비교하는 게 여기에도 있네? 이거 어떻게 비교가 돼? 이 둘의 기억과 니은의 차이는 뭐였어요? 얘는 맨 마지막에 붙어, 그쵸? 얘는 맨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발색이 돼. 그거 봐봐, 그대로 나오잖아, 그쵸? 보통 이런 식이라고. 보통 이런 식이야. 정상적으로 내면 이런 식이야. 그리고 16번 요것도 이제 뭐 적절한 거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답은 4번인데 요 4번의 근거는 첫 문단의 두 번째 줄입니다.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요게 근거예요. 4번의 근거, 이 16번의 4번 선지의 근거는. 나머지는 뭐 1번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1번 선지는 그겁니다. 지금 16번 하고 있어요. 16번의 1번 선지는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고, 이게 문장이 좀 헷갈리는데 병에 걸린 사람의 콧구멍에 바이러스가 적다는 겁니다. 그쵸? 그걸 증폭하는 게 PCR인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증폭해서 너 걸렸어 라고 알려주는 게 PCR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감염 초기에도 감염 여부 진단이 가능하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발생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틀렸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이라는 것은 이 지문에만 나온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서 실시간 PCR보다는 상대적으로 싸다는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죠. 발생 물질이 필요하죠. 얘도 맨 마지막에. 그리고 3번은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은 감염 여부는 PCR 진행 중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다 해봤고요.